입니다. 이준 교무님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심지가 요란하지 아니함에 따라 명당이 점점 커져서 대인의 근성을 갖추게 되고 대인의 충명을 얻게 되고 대인의 목덕을 갖추게 된다. 정산종사법 본독강 30장 본문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을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에서 일상이란 요란함이 발생하는 지금, 어리석음이 발생하는 그때, 그름이 발생하는 이때,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만 행하려는 우, 어리석을 우가 발동할 때, 그때 곧 바로가 일상 수행의 요법을 대조해야 하는 일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곧바로이면서 동시에 늘입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비위에 거슬리는 것을 보았을 때, 내 뜻과 반대로 상황이 진행될 때 요란해지고 열등감이나 우월의식에 사로잡힌 마음에 걸려있으면 모두 어리석음이며 명예나 물건이나 어떤 인연에 욕심이 나서 내가 그 명예나 물건이나 그 사람, 인연을 차지하기 위해서 마음 가운데 바른 것이 무너지고 해코지하려는 그 마음은 그름입니다. 세밀히 잘 살펴서 그 요란함, 그 어리석음, 그 그름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례계를 그때 바로 세우지 않으면 요란함에서 어리석음으로, 어리석음에서 그름으로 연동되어 진행됩니다. 그리고 일상수행의 요법에서 수행은 신앙을 포괄하는 수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마음이 부처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마음심, 땅지, 심지는 이 한 생각이 나오기 이전으로 정신이다, 성품이다, 이론이다 이런 등으로 표현을 하지만 실상은 그 무슨 표현으로 또 딱 맞는 표현을 불가능한 세계이기 때문에 언어도단이다, 언어의 길이 끊었다라고 합니다. 마음 본래는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아무것도 없으나 경계를 만나면 경계에 따라 온갖 것이 일어나는 것이 마치 아무것도 없는 땅이 적당한 습도와 기온을 만나면 온갖 풀이 생기듯이 원래는 없건만은 또 있어지는 것이 심지의 속성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은 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도 계시다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우리는 보통 눈앞의 그림만 보게 됩니다. 눈앞의 그림만. 그런데 그림 너머의 종이를 알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유화는 바탕이 다 덮여 있거든요. 동양화는 여백이라고 있는데 그림은 종이 위에 그려진 것이고 종이가 없으면 그림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이에 의거해서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하는 것은 종이이고 종이 위에 그려진 그림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보되 그 바탕인 빈 종이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나다, 너다, 좋다, 싫다 이런 온갖 차별상 넘어 그런 분별 너머의 그 하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본래 마음이다
이원상이다, 불성이다. 그 불성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또 그림만 보고 있네? 그림의 바탕인 종이를 보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일체 유심조의 신도 성품이고 이원상이다. 그래서 일체 유심조가 되는 이치를 안 후의 공부는 마음이 경계를 대해서 요란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그르지도 않게 한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카고 대학교 천안학 교수가 뉴요커라는 잡지에 게재한 글 중에 제목이 여행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자, 그 글의 일부를 읽어드려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행을 확보한 사람인 포르투갈 시인 페르난도 페소아는 자신의 책 불안의 책에서 여행에 대한 불만을 이렇게 쏟아낸다. 여행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여행은 존재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나 하는 것, 느낄 줄 모르는 사람이나 하는 것이다. 상상력이 극도로 빈곤한 사람들이나 다른 장소에 가야만이 비로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행을 하는 것이다. 지금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지금 생각, 지금 이 글을 듣고 나서 드는 생각, 감정을 한번 멈춰보세요. 바로 그 자리가 아무 생각이 없지만 초롱초롱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가에서는 시작도 끝도 없지만 한 생각 이전 소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글쓰기는 전체 글의 의도는 여행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 여행을 하는 이유가 얼마나 타당한 것인지를 이제 철학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이런 이론도 나올 수 있다라는 이제 글인데 이제 저는 이 부분만 딱 따서 읽어드려 본 거예요. 그 부분만 들었을 때 어떤 생각, 감정들이 각각 일어나실 거라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방금 들은 이 글이 경계가 될 수 있습니다. 경계가. 경계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대상이 아니라 마음이 투영된 대상입니다. 원래는 아무런 생각, 감정이 없던 그곳에서 이 철학과 교수가 쓴 글을 듣고 나니까 뭔가 생각이나 감정이 생겨났다가 사라진다. 어디에서 생겨날까요? 그곳에서 텅 빈 한 생각 이전. 그리고 또 어디로 사라지나요? 그곳으로. 원래는 없건만은 경계에 따라 있어질 수 있는 자리, 이 신지에 대한 감이 잡혀야 되겠습니다. 없건만은 있다의 반대 없다가 아닙니다. 분별하기 이전, 인식하기 이전, 생각하기 이전, 그걸 일념미생전, 천지미분전, 자성광명이라고 하고 공정명지의 광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계를 따라, 인연 따라 있어지는 것. 진호님 머리 있어요? 머리? 제가 묻기 전에 머리 있었나요? 묻기 전에는 있다, 없다가 없었어요. 묻기 전에는. 근데 제가 물으니까 비로소 인식을 합니다. 신들은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경계를 따라 요란해질 때 그 요란한 마음을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경계를 따라 어리석어질 때 어리석은 줄 아는 마음을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경계를 따라 어리석어졌구나 하고 어리석은 줄 아는 마음에는 이제 어리석음이 없습니다.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공적한 자리인데 요란한 줄 알고 어리석은 줄 알고 그런 줄도 아는 영지의 자리입니다. 공적 영지. 그래서 이 심지는 일상수행에서 하는 법으로 심지를 이렇게 밝혀주자. 심지는 경계 이전 자리와 경계에 따라 있어지는 자리를 관통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원상 자리입니다. 경계 속에서 원래 요란한 어리석음, 그름이 없는 그 심지를 발현해서 활성화하는 공부입니다. 그리고 자성을 세우는 공부입니다. 근데 자성의 정혜계를 세우자 하셨는데 자성은 원래 정혜계가 갖추어져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경계가 오면 경계와 싸우지 말고 자성만 세우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시선을 밖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초점을 준다. 제가 명절 연휴에 팔부작 드라마를 하나 봤습니다. 근데 평소 좋아하는 배우가 아닌데 극중 캐릭터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드라마를 끝이 났는데 제가 막 그 배우 이름 석자를 검색을 하는 거예요. 첫방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리 좀 남은 시간에 연불자선한 일을 주의하는 게 아니고 이동욱 이렇게 검색해서 좋아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그렇게 제가 12일을 하더라고요. 12일을 보서야 어리석음이구나 하는 걸 흐르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쉬는 시간, 노는 시간이 있으면 딱 그걸 검색해서 보는 거죠. 공부 없는 마음은 이렇게 경계를 만나면 저처럼 경계인 줄도 모를 수도 있고 그냥 조건 반사적으로 감정 표현부터 할 수도 있고 시시리리를 할 수도 있고 즉흥적으로 거부할 수도 있고 또 저처럼 탐닉할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만나서 그렇게 요란과 어리석음과 그름이 그칠 날이 없다. 그런데 그게 이동욱 때문인가요? 경계 탓일까요? 부모를 잘못하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시대를 잘못하고 났어. 저 사람이 문제지. 저 사람 나만 미워하는 사람 아니야. 많이 미워하는 사람 미워해도 되지. 이렇게 남을 가지고 시비하지 말고 내 값을 내야 된다. 근데 그걸 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핵심은 그런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염두에 있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때 자성의 정과 해와 계를 세우자. 지난번에 저희 금요일에 회장단 교도님들이 이제 익산 충주에 가서 종목사님 뵙고 자선 상사님 뵙고 영웅묘원 가서 신파원 원정사님이랑 고산 원정사님께 이제 인사드리고 왔는데 우리 원타워 부회장님께서 대화를 하시다가 다른 교도님이 어떤 약간 본인 입장에 무리한 요구를 하시면 바로 저한테 소리를 하셔서 거기는 저희랑 다 빵 터진 일이 있습니다. 그때 순발력 있게 돌아가자. 우리의 원래 자성에는 정과 해와 계가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세우기만 하면 그 요란함과 어리석음과 그름이 자연히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요란함을 가지고 싸우기가 쉬워요. 요란함을 가지고 싸우고 어리석음을 가지고 상대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원래 내 안에 있던 보물만 찾아서 딱 세우라는 뜻입니다. 자성의 정
정과 해와 계를 딱 세운 그 상태를 반야라고 합니다. 우리가 강한의 어둠을 아무리 쓸어내려고 해도 어둠은 몰아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을 밝히면 어둠은 스스로 사라집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서 915쪽을 펴보실까요? 전서 915쪽 정상용사 법어 9 모본편 27장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성의 정리를 세우자 그거를 자성 반조라고 하는데 이 본문에 보시면 자성 반조를 하려면 견성을 해야 되지만 견성을 못했다 하더라도 믿음만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 요령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요령은 정정 가운데 일상 수행의 율법을 표준하여 천만 경계에 항시 자성의 개정해를 찾는 것이요 구현하여 그 신뢰를 드러낸다면 때로 꼭 자타의 분별이 일어나서 무슨 일에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 있거든 바로 자성 반조하여 원래의 자타 없는 그 일원의 자리를 생각할 것이요. 잠깐만요. 이렇게 살다 보면 나다 남이다 하는 게 너무나 확신하게 갈려서 그런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바로 자성 반조해서 자타가 없는 그 일원의 자리를 생각하면 자성의 정예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때로 혹 차별의 마음이 일어나서 나의 아랫사람을 업수히 여기는 생각이 나거든 바로 자성에 반조하여 원래의 차별 없는 그 평등한 자리를 생각할 것이요. 여기 아직 내가 처한 곳에서 이런 마음이 나기 어려운 인간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그런 경계가 적을 수도 있지만 나의 아랫사람을 업수히 여기는 생각이 나는 경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도 바로 자성에 반조를 해서 원래의 차별이 없는 그 평등한 자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자, 그 다음 때로 혹 번뇌가 치성하여 정신이 스스로 안정되지 못하거든 바로 자성에 반조하여 원래의 번뇌 없는 그 청정한 자리를 생각할 것이요. 때로 혹 증에 치우쳐서 편벽된 착심이 일어나거든 바로 자성에 반조하여 원래 증에 없는 그 지선한 자리를 생각할 것이요. 잠깐만요. 이렇게 누구가 어떤 사람이 밉거나 좋으면 거기에 착심이 달라붙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예를 들면 제 머리를 뜨겁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럼 그 얘기를 하면 교감님하고 하다 보면 차이점을 여기서 느껴요. 저는 어이구 미워 하는 한마음으로 가려고 하는데 교감님은 짜네.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 사람을 미운 게 아니라 저를 힘들게 했지만 그 사람이 아직 뭔가 업장도 두텁고 복이 없어서 저러지 하는 그 자리로 바로 그냥 돌아가시니까 그 사람이 저처럼 미운 게 아니라 어째 짜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 때로 혹 있는 데에 집착하여 무력을 끊기가 어렵거든 바로 자성에 반조하여 원래 있지 않은 그 진공의 자리를 생각할 것이요. 때로 혹 없는 데에 집착하여 모든 일에 허망한 생각이 일어나거든
바로 자성에 반주하여 원래 없지 않은 묘유의 자리를 생각할 것이요. 여기 우리가 젊으면 이러지 않을 것 같지만 제가 이렇게 청년들이나 이렇게 젊은 교도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모든 일에 허망한 생각이 일어나는 경계를 자주 겪는 분들이 꽤 계세요. 이것 역시 이게 없는데 집착한 거거든요. 허망한 생각이 자꾸 나면 원래 없지 않은 그 묘유의 자리를 생각할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면 이 문장을 바로 찾아서 읽든지 소리를 내든지 해서 자꾸 해서 그 순간에 암기가 돼서 탁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하다 보면은 됩니다. 7번 때로 혹 생사의 경우를 당하여 삶의 애착과 죽음의 공포가 일어나거든 바로 자성에 반주하여 원래 생멸 없는 그 법신 자리를 생각할 것이요. 우리 코로나 기간에 똑같은 뉴스를 듣는데도 그 공포가 훨씬 큰 사람이 있어서 막 뉴스에 그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이렇게 대범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죠? 어떤 죽음의 공포가 일어나거든 생멸이 없는 그 법신 자리를 생각하라 입니다. 마지막으로 때로 혹 법상이 일어나서 대중과 더불어 동화하지 못하거든 바로 자성에 반주하여 원래의 법상도 없는 그 상없는 자리를 생각하라. 이게 뭐냐면 법상이 일어난다는 거는 교법에서 하라는 것도 차근차근 다 잘하시고 성실하신 분들이 다 이렇게 지키다 보면은 생기는 상인데 그러면 아무래도 그렇게 안 하는 대중과 조금 동화하지 못하는 그런 병이 있죠. 그랬을 때도 자성에 반주해서 그 법상도 없는 그 상 없는 자리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이와 같이 하면 견성 여부를 막론하고 마음의 작용이 점차 자성에 부합될 것이며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일체시 일체처에 항상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여 필경은 자성의 광명이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총 8가지 조항 중에 나는 어떠한 마음이 잘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차별의 마음이 나는지, 번뇌가 치성한지, 증에 치우쳐서 착심이 나는지, 무력을 끊기가 어렵든지, 또는 허망한 생각이 너무 자주 나는지. 그래서 그 문장 하나를 자꾸 읽고 대조하고 외워서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공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계속 원래 없는 그 자리를 생각하라. 이 표현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원래 없는 그 자리를 생각한다. 어떻게 하나? 제가 이제 우리 법회에 오시는 것만도 너무 대단한 일이지만 이제 지각을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법회 시작이 이 종소리부터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시물 찬송가를 1심으로 부르고 사회를 1심으로 하고 종소리를 1심으로 듣는 것부터 우리는 훈련이 그렇게 프로그래밍 돼 있는 게 이게 법회인데 그러면 쉽게 그 자리를 생각하는 걸 가늠할 수 있어요. 그 훈련이 반복이 되면. 왜냐면 우리 죽비만 탁 치면 그래도 탁 모든 걸 놓고 입정적으로 들어가는 연습을 반복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니까 이제 그럴 때는 둥근 이론상을 마음에 그려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론상을 마음에 그려본다. 그 권도편 법문에서도 이론상을 묵상하여 그 공하고 둥글고 바른 본성을 돌이켜보라고 하셨어요. 전 예전에 그게 안 될 때 한번 하소연을 원로 교무님께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냥 법당에 가서 일원상 앞에 서라 이러시더라고요. 일원상 앞에 서라. 뭐 그 외에 뭐를 막 억지로 하려 하지 말고 일원상 앞에 서서 바라봐라. 그리고 우리 교감님은 무슨 방법을 쓰시죠? 정말 어려운 경기에는 대종사님을 생각하신답니다. 대종사님이 지금 이런 나를 보고 계신다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을 돌이킬 수도 있습니다. 이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여 분리자성, 필경은 자성의 진리를 깨닫고 자성광명이 그대로 나타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하다 보면 어제까지 장모님이 꼴도 보기 싫었어. 그랬는데 딱 보는데 어떻게 저렇게 좋은 그냥 그대로의 사람으로 딱 확 통해요. 자성광명이 그대로 비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처음으로, 올해 공부 표준이긴 한데 처음으로 제가 감사합니다를 3번 했어요. 눈 뜨자마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이거 하자고 한 건 아니고, 근데 지난번 살법 때 교감님께서는 그거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를 들을 때 아 좋다 나도 해야지 라고 분명히 그 순간 마음은 먹었지만 제가 그걸 따로 다시 막 일기장에 그걸 하겠다는 거 이런 건 하지 않았는데, 대신 제가 요즘에 활불단 단장들하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절대감사 일심 공부를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고 하루 시작하는 심고를 하고 나서 한번 읽고, 또 저녁을 마무리하는 심고 후에 한번 읽고 나서 나 오늘 그거 했다 하고 저희가 단톡방에 쓰는 거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 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제가 교감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들을 때 환희심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제가 오늘 눈을 뜨자마자 아니 감사합니다를 3번을 했다니까요. 저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경계마다 자성의 정해계를 세우는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어떻게 된다고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왔죠? 대인의 근성, 대인의 총명, 대인의 복덕을 갖추게 된다. 이 세상에 제일 부러운 사람이 복이 많은 사람이죠? 복이 많은 사람. 그래서 이 감이 생겨야 이 법문이 이제 다가옵니다. 아, 순간마다 공부 찬수구나. 아, 경계마다 공부거리 있구나. 왜냐하면 그때 멈추어서 자성을 반조하면 그 순간 자성의 정해계를 세우는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대종사님께서 어디 틀어박히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만 하는 공부가 아니라 나한테 경계로 온 것이 공부거리를 준 것인 것만 알아차리면 그때마다 자성의 정해계를 세우면 그때마다 3대력이 쌓이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요긴한 법이다. 이 3가지 조항이 되어야 나머지 5, 6, 7, 8, 9 조항이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근간을 형성해야. 그래서 경계마다 자성의 정해계를 세우는 공부로 이걸 계속하면은 나중에는 그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여쭤봤어요.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런 풍파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구나. 그런 경지가. 경계가 돌아올 때마다 공부할 때임을 염두에 잊지 않고 지금 그때 어리석은 줄을 이 어리석음이 어디서 왔나? 어리석은 줄을 알면 어리석음은 없습니다. 그 공부로 순간순간 경계마다 자유를
얻기로 지금 여기에서 서원을 합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3월 교화단 마음공부 책자 한 권씩 챙겨가시고 할 수 있는 만큼의 뭔가를 정해서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